주에는 지난주에 이제 1, 2장 책의 1, 2장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3장부터 7장까지 예. 얘기를 하고 내면 아이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을 지금 베리타스라는 계정과 BA 좋은 친구 신경미 씨의 네. 계정, 제 계정입니다. BA 좋은 친구 두 가지 계정으로 저희가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희가 같이 소통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와의 어떤 깊이 있는 만남?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 3과에서는 보면은 내 안에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면은 얼굴은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어떤 그 두 가지 면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목을 내 안에 두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면은 진정한 나는 사랑하는 내면 어른과 사랑받는 내면 아이의 연합.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거예요. 갈등이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버림받는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내면화되고 깊이 있게 상처가 될 때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이 분리가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좀 이렇게 많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신념, 예를 들면 뭐 상처나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잘못된 신념이 나를 제한하고 거의 평생을 우리의 삶을 괴로움에 가둬놓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만났었는데 당신이 상처받은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으면 안 되시겠냐. 근데 너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 내면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죠.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이분은 당신이 상처받은 거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도와드리기가 어렵다. 그럴 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1, 2장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장점과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작게 크게 뭐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서로 보듬어주고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극복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것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 자기를 아까 객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화로 자기를 보고 자기의 내면의 어린아이를 내 내면의 어른이 그걸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분 같은 경우에 뭐 사랑을 많이 이렇게 자기 상처를 계속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그거 계속 듣고 있기가 어렵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럼 잊어버리시지 상처는 않고 똑같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셔. 맞아요. 그럼 그러면 본인은 또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에게 상처를 좀 사랑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한 네. 옆에 사람이 물론 당연히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만 그걸로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책이어서 그렇죠.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치유에 관한 이야기고요. 맞아요. 아마 저는 그분이 그 상처받은 분이 그분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암만 얘기를 해도 근본적으로는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인정하고 이렇게 품어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랑 없는 내면 어른과 사랑받지 못한 내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나에 대한 신념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 없는 내면 어른이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나를 굉장히 다그치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돌봄받지 못한 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이 77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에 해당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7가지인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두 번째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의 감정이 내 감정보다 중요하고 나는 그들의 감정에 책임이 있다. 남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분이 상한다면 그건 내가 저지른 어떤 행동 때문이다. 비록 나는 상처 입힐 의도가 없었더라도
내가 나쁘다, 내 잘못이다, 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마땅하다, 나를 희생하지 않다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예를 들면 뭐 엄마가 화를 낸다거나 일을 하다가 상사한테 욕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이게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뭐 혼나거나 어려워지면은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기적이다. 저한테. 그럼 나는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어렵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을 많이 닫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고 내 속 이야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진짜 당신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회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그들이 자신의 의도와 신념, 행동을 참작하여서 선택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그들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감정을 책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이기주의다. 자신의 감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애정어린 자세일 뿐 조금도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나만 못됐구나. 그러니까 계속 나를 탓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못 열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좀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예. 2번에 해당되시는 부분을 예.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저가 어느 몇 번이냐 이것보다는 1번부터 7번까지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면 아이가 상처받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네. 우리가 어른이 내면 아이를 잘 보듬어줘서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읽어드리면 네.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근데 그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헤드라인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읽어드리고 예. 잘된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네네. 할게요. 네. 1번 같은 경우는요. 나의 행복을 나의 내면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 다른 사람이나 활동, 물질 같은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나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나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은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활동, 물질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과 반응에 따라서 나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누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하다는 것에 대한 주도권이 있을 때에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자기가 질 거라서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주도권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회피가 되거나 네. 혹은 어떤 그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 내가 네. 주도권을 가질 때만 네.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상처 받았다. 음. 그거는 주도권이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네. 네,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2번은 말씀해 주셨고 예. 3번은 나는 고통을 어찌할 수 없다. 고통은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느끼게 되면 죽든가 미쳐버릴 것이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 고통을 스승 삼아 나는 배움을 얻기도 한다. 고통은 그저 아프게만 할 뿐 나를 파괴하지 않으며 나는 고통을 다스릴 수 있다. 고통을 다스리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이야말로 내가 더욱 강인해지는 방법이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예. 고통받을 때 보면 네. 고통을 계속 받는 방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되게 그리고 많아요. 그냥 그걸 그냥 당연시 여기는 당연시 거고. 여기고 네. 어느 순간은 그걸 뭐 즐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 그거를까 그냥 내 삶의 언제나 일부인 것처럼 예.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안 되죠. 거죠. 그러니까 되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4번도 한번 해볼게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통제할 수 있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들이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화내고 독선을 부리고 비판적으로 굴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우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신념과 감정, 행동을 통제한다. 나는 나의 의도를 다스릴 뿐 남의 의도는 통제하지 않는다. 맞아요. 어떻게 남을 통제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5번도 해볼게요. 빠르게. 네. 남들의 통제에 저항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타인의 통제에 저항함으로써 나의 자유, 고유함,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타인의 통제에 저항하면 결국 나는 그 저항에 의해 통제된다. 타인의 선택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 선택을 내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어떤 면에서는 계속 반복적이고 근데 통으로 볼 때는 스스로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주체가 돼야 내가 된다. 주체가 된다는 거. 예. 네, 6번도 해볼게요. 나 자신을 돌보거나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이며 따라서 잘못된 태도이다. 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의 필요를 제쳐놓고 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여자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때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뒷전으로 하고 나의 필요를 챙겨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핍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래서 다른 사람이 안 챙겨주면 굉장히 서운해하죠. 맞아요. 스스로가 챙기면 그 타인에 대한 챙김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할 수 예민하지 있어요. 않을 텐데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7번은 승인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승인 받을 때에만 승인을 하고 승인을 받을 때에만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승인과 인정이 필요하다. 그거는 받은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실이 곧 사랑이다.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승인하기만 해서는 그들의 승인에 중독되게 만들 것이다. 판단을 개입하지 않고 공감하는 자세로 우리에 대한 진실을 자신과 타인들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이제 한번 책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와닿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책을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그 두 얼굴인 거죠. 내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에 의해서 고통받는데 모든 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나에 대한 신념을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왜 그렇게 믿고 느끼는가를 배우는 것이 사랑하는 내면 어른, 곧 나의 소임이다. 이것이 잘못된 신념과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내면 어른이 진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면 사랑 없는 내면 어른과 사랑받지 못한 내면 아이가 하나 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이 고통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생각에서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겠죠. 예. 네, 이 3장, 예, 3장 조금 더 해보고 얘기할까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3장의 큰 주제를 이야기하는 그러면 3장 같은 경우는 3장의 제목 자체가 내 안의 두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그러니까 되게 연합해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연합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균형 잡힐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서 말할 때는 내면 어른이 내면 어른은 사랑하는 존재고 그렇죠. 내면 아이는 사랑받는 존재여서 그렇죠. 근데 지난주와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내면 어른이라는 건 이성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얘기고 내면 아이는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상처도 잘 받고 슬프고 기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인 것들이 그냥 너는 어렸을 때 상처받았구나 나는 너와 이제는 결별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같이 연합하고 이럴 때 그것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나와의 대화라는 거죠. 나의 맞아, 마음과의 맞아.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데도 아까 전에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체적인 그렇죠. 것이 되게 예.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내 존재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내가 그 상처를 안 받겠다라고 작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맞아요.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혹은 받을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안에 힘을 키우는 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받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나가? 아니다.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좋습니다.